정유라 씨 이화여대 특혜 비리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들 사이에 오간 막말들은 국민을 또 한 번 씁쓸하게 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정 씨의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에게 아나무인의 행태를 보이며 폭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청담고 체육교사 A씨는 체육특기생 대회 출전 제한 방침을 설명하자 최 씨가 나이도 어린 게 시건방지게 말대꾸냐며 막말을 퍼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이 같은 증언에 선생님도 성격이 까탈스럽고 학부형을 하대하지 않았냐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의 이화여대 지도교수였던 한모 교수에게도 법정에서 제적 대상 발언 여부를 따지며 한 교수가 진짜 거짓말 잘한다고 하자 저도 교수님 같은 분을 처음 본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학사특혜의 공범인 류철균 전 이대 교수는 법정에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정 씨의 학점과 출석 편의를 봐주자고 말한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김 전 학장은 소설을 쓰는 건 알지만 어떻게 없는 얘기를 만드냐고 비판했고 류 교수 역시 학장님도 교수냐며 이렇게 뻔뻔스러우실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화물칸에서 불이 나 선체 일부가 탔습니다. 수색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세월호 진입로 확보 작업 중에 불꽃이 튀면서 선체 2층 선미 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현장 소방대원이 곧바로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색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타가 됐던 혼인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10,000통 가까운 항의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의 사퇴 발표 이후 문자 폭탄이 그 이전에 비해서 50배, 100배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특히 야당 의원에게 쏟아지는 항의 문자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는 쪽은 문자 폭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문자 행동으로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분분한 논란 속에 문자 행동 내 손 안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SNS 주소 등을 모아놨습니다. 이메일이나 댓글, 쪽지 등 원하는 방식을 골라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번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까지는 저희가 수집을 안 했고요. 문자 폭탄이 생긴다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IT 발전을 시민 정치 참여로 연결하자는 취지인데 문자라면 진저리가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나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한 여름입니다. 오늘 32도까지 서울 올라간대요. 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캡처를 해놨는데 네. 광주와 대구의 한 가정집들에서 바나나가 익고 있대요? 바나나가 자라가지고 녹색으로 됐는데 정말요? 그 따가지고 익히면 뭐 노란 바나나 우리 먹는 것처럼 열대네 열대. 그러니까 열대 우림기후 속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점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날씨가 그 습도가 높고 그 날씨는 덥고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어제는 습도가 되게 낮아가지고 네.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도 의외로 별로 덥지 않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건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밤이랑 새벽에는 썰렁썰렁하고 그리고 이제 한낮에는 진짜 찌는 듯한 더위가 맞아요. 오는데 이거 날씨를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날에는 모쪼록 건강 조심이 최고죠. 맞아요. 더위 먹을 뻔했어요 정말. 그럼요. 큰일 나요. 그 가급적이면 낮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날씨 얘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세병님이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방학을 했고요. 와! 방학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아티스트까지 뭐 얘기할 만큼은 아니지만, 뭐 만화를 그리게 어디서 돼가지고, 네, 이제 방구석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만화만 그리면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 웹툰 그 도전 웹툰 하셨었잖아요. 네, 잠깐 하다가 교수님이 이런 거 하류 문화라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잠시 못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럼 교수님이 안목이 없으시다. 다행히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걸로 보여드렸는데 기업에서는 뭐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패널들한테만 공개를 했었던 웹툰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웹툰 괜찮다. 제가 그래도 웹툰을 많이 보고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괜찮은 소재도 괜찮았고 그림체도 개성이 있다. 요즘은 이제 그림 너무 화려하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임팩트 있는 그림체를 원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말년 이런 그렇죠. 사람들. 얼마나 임팩트 있어. 맞아요. 딱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려보면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개성 있는 그림체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 그림체 되게 좋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웹툰 쪽에서도 진출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네. 송병호님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프로그램 만들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 가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K값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했었던 개표 상황표를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야,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해. 기본이죠, 요즘. 그럼 나 같은 사람 기본도 안 된 사람이야? 기본. 아니, 공대생들이. 네, 그래요. 하여튼 송병훈님이 제가 봐도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나름 이렇게 뭔가 지식을 기술로 접목하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고 특히 그 지식을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좋은 지식, 그 선한 지식을 자신의 기술에 접목해가지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런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잘 되면 한턱 쏘시는 걸로. 좋은데? 두 턱? 물론 써야죠. 네, 그래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오늘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다음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어요, 우리가. 근데 네.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좋은 성과를 약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전에 윤병세가 하도 말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실망감이 많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소요방송 78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입니다. 예, 지난 3월 29일이었죠. 인천 연수구에 있는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피의자 K양이 유괴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시신을 은닉한 죄로 현재 체포가 되어 있었고요. K양 말고 P양이라는 그 공범자도 체포가 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최초 진술에서는 K양이 P양의 존재를 은닉을 했다가 결국에는 P양의 존재가 그 경찰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엔 또 K양이 P양을 덮어주기, 옹호해주기 약간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다가 6월 23일이었죠. 어제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원래는 조현병이다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하면서 정신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진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되는 그 신문에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막판에 그 휴대폰에서 남아있던 그 네. 복구가 된 거죠. 네. 그 피양과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기록 때문에 이제
자기도 더 이상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양의 존재가 나왔는데 이게 그 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공범 문제가. 네. 지난주에 방송됐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다뤘었고 관련해서 이 범죄가 시작되는데 일종의 그 장소 제공이 됐었던 게 SNS 상에 있는 가상 사이트? 네,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어떤 채팅 앱이라고 처음엔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짧게는 뭐 며칠 아니면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에 자신을 이입해서 그 캐릭터끼리 어떤 뭐 대화도 나누고 상황도 설정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또 표현하고 그러는 커뮤니티거든요. 이게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고 또 약간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거기서 뭐 성인물도 있고 뭐 학원물도 있고 한데 K양이랑 P양이 활동을 했던 곳은 그 고어물이라고 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친해진 걸로 알고 있죠. 자켓 커뮤니티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자기 캐릭터 그 줄여서 자켓라고 이제 하는데 그 캐릭터를 자기화한다고 하죠. 이게 자기 캐릭터를 그리는 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가장 뭐 일반적인 건데 자케라고 해서 거기에 본인을 이입하는 거는 보통 제 주변에도 흔히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막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도 그림을 좀 좋아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좋아하고 현실 세계에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 작가님이 이생망을 소개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하니까 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없다. 어차피 나는 지금 뭐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적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친구 관계 가족들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떤 이상형을 가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상향에 빠져드는 게 이게 좀 흔한 거였어요.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저는 그나마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는 편이어서 그걸로 이렇게 대학 생활을 뭔가 그려지고 이러면서 좀 나중엔 현실적으로 뭔가 빠져나갔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캐릭터들이 비현실적으로 잘생기고 이쁘고 비현실적으로 능력이 좋고 비현실적으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을 보통 많이 그리면서 만나면 그 캐릭터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중에서도 조금 어떤 친구는 좀 심하다. 그 친구는 너무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서 친구 관계도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보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고어물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언제 저한테 그 친구를 저주하는 뭔가 그런 거를 직접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멀리 갔다 좀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 친구랑 좀 멀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중학교 때 가정 환경이나 친구 문제에 불만 많은 친구들이 뭔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친구들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존중을 엄청 해주고 서로 칭찬을 엄청 해주거든요.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실에 나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커뮤니티에서는 높은 존재로 추앙받는다. 네,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 그림을 주변 사람들보다 좀 잘 그리고 말도 약간 어른스럽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아니었지만 다른 카페에서 저를 되게 막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해줬거든요. 저는 약간 일진이나 이런 애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고 되게 과거에 한번 말씀하셨죠. 위축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되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정신 자아가 뭔가 제대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빠지게 굉장히 쉬운 문화인 거죠. 어차피 현실 세계도 세계고 가상 세계도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내가 부각되는 존재니까. 네. 모든 사람은 보통 기본적인 욕구가 그거 있잖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이런 세계에서 자신이 돋보이는 존재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캐릭터 커뮤니티 같은 게 양산이 많이 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K양 같은 경우에도 이 커뮤니티 때문에 뭔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불을 지핀 역할을 분명히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만난 인연,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이런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K양의 범행 동기가 P양의 사주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K양이 진술을 번복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네. 굉장히 중2병 네, 맞아요. 같은 진술을 했는데요. 네. P양이 내 안에 있는 잔혹한 인격체 죄의를 끄집어내 살인하게 시켰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네. 그런 거 자기 안에 어떤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가 살인자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P양이 계속 말로 구슬려서 그런 그 인격체를 꺼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로 다중 인격체인지 예. 그거를 정신 감정을 해보면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상상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인격체가 여러 개 있다고 상상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인격체를 본인한테서 원하는 그런 거를 자기가 맞춰줬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거를 부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진술이죠. 네, 저도 후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 커뮤니티를 하는 친구들이 영화나 약간 소설 같은 거에 뭔가 특이하고 멋있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어떤 그런 설정을 동경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또 내 안에 뭔가 또 다른다. 뭐 약간 그런 거를 동경해서 약간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지 실제로 자아분열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K양이 진술을 번복을 했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진술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송병호님이나 양세병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변호인단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변호인단이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P양이 K양보다는 2살이 많다는 점을 네. 이용해서 예. 그 한쪽의 잘못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화려한 변호인단이 막 15명? 막 이렇게 12명 그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예전에도 계속 문제됐던 거 있잖아요. 정관예우라든가 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강력 범죄가 얼마만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도 있는데 정신병으로 이제 분류돼가지고 양형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일부러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순실도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 액션 자체가. 네, 그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중인격을 가지고 맞아요.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인격체를 하나 만들 정도로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P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P양은 그 K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아를 깨어내게끔 한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감형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K양도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번져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거에 대한 감형. 근데 이제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그냥 갈무리할 사건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게 진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원인 같은 것도 잘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화려한 변호인단 그 우병우 변호인단 중에 한 명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충 갈무리가 돼버리면 정신병 쪽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결국은 정신병 때문이었다. 개인의 문제. 네, 개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아예 이제 이름이 가명으로 사랑이로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음 아고라 청원으로 사랑이 엄마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탄원서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검색을 하셔서 사랑이 엄마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다음 아고라 청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는 서명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런 범죄의 피의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방금 양세병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가 양상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을 높게 받아야지 맞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변호인단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로 인해서 공분을 많이 사는 거죠. 네. 예, 그 어떤 엘리트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병우도 약간 그런 거지만은 그 엘리트들이 원래 그냥 엘리트인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받고 이만큼 제공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라라는 게 그런 엘리트주의인데, 그런 엘리트들이 좋은 환경을 받았으면 그만큼 좋은 도덕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거를 어겼으니까 그만큼 큰 페널티를 갖춰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유럽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벌금도 이제 어떤 고위층 소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벌금을 내잖아요. 같은 네, 그렇죠. 벌에 네. 있어서도 네. 그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국 이제 사랑이 엄마가 휴대폰을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못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 보니까 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많이 공감이 되고 같이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방금 저희가 지적한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과연 이거를 그냥 정신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그냥 갈무리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검찰이라든지 재판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공론화되고 그 해결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합당하고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성주에 나타난 서북청년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성주의 사드 관련한 갈등이 지금 아주 피크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지금 투쟁을 줄기차게 잘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죠? 네, 그 서북청년단이 나타났는데 네.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북한에서 사회개혁 당시에 이렇게 월남을 한 이북에 있던 이런 청년 단체가 그 46년에 서울에서 이렇게 결성한 것이 극우 반공단체로 서북청년단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좌익 색출 업무를 돕는 등 좌우익이 충돌할 때마다 우익 진영에서 이렇게 선동을 담당을 하던 단체인데, 예를 들자면 그 47년도에 3.1절 시가행진 당시에도 꽤 충돌이 있었고, 이게 무조건 공산주의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약간 이 단체의 모토 같은 거라서 제주 4.3 사건이 굉장히 큰 서북청년단의 만행이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도 미군정을 도와서 무자비한 살상에 가담을 하기도 했고, 또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출신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 사실 미군정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익 테러 집단으로 활용한 거지. 네. 예.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걸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4.3 제주 항쟁인 네. 거죠. 그 항쟁 때 국민들의 어떤 열기를 탄압하는데 이제 이용을 해버린 거죠. 네. 재건하겠다고 나타났던 놈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주에 가서 성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일단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빨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6월 22일 집회 때 저중에 뭐 간첩이 있다, 그 주민들한테 뭐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고 있는 빨갱이들이다 이러면서 뭐 죽이자라는 얘기까지 미친놈들 아니야. 구호를 선창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주민에 대한 집단 행동 및 포거 및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욕설과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을 몰아세워놓고 다 같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네.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주택을 무단 침입하고 있고, 네. 또 현수막이랑 깃발 등을 훼손하면서 이게 재물훼손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손괴죄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폭언, 주거침입, 재물
훼손 등 굉장한 만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소성리 회관이라고 골프장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소성리 회관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지 이제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집회도 계속 하시고 드나드는 차량과 인원과 물품들을 계속 검시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제 벌이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00명 온다고 막 신고는 해놨었는데 뭐 아시잖아요. 뭐 그럼 한 70명에서 7명 정도 오잖아요. 그래서 좀 경찰 쪽에서는 걱정은 하죠. 혹시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과거 제주 4.3 항쟁 때 서북 청년단이라는 놈들이 했던 짓거리, 그게 지금 성주에서 하는 그 행동이랑 패턴이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지금 패턴이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테러, 방금 양세병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위가 높은 얘기도 있어요. 뭐 여성분 앞에서 갑자기 노상방뇨한다든지 그 미친놈들이지. 그 제주 4.3 항쟁 때 서북 청년단들이 했었던 만행을 기록한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아연 실색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제가 하나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장모랑 사이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교를 하라고 강요를 해요. 못하잖아요? 죽여요. 미친놈들이야. 이 세상에 이런 패륜 집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재건을 하겠다고? 이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진짜 미친놈들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주 4.3 항쟁 때 얼마나 수많은 양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 도일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주민분들 중에.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런 걸 재건을 해서 지금 성주에 가서 또 다시 압박을 하겠다. 이 미친 새끼들 이거는 그 경찰이 뭐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잡아가야 돼요. 예, 지금 현재 한 행위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정한 세력이 있다. 저는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돈줄을 대주는 세력,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주는 세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 수사를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 주민들도 이런 이렇게 훼손된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북 청년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건 다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망국 집회고 이런 얘기 하면서 100% 정당한 행위였다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경찰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주장이나 행동이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일단. 그리고 테러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라는 게 이권 때문인지 여기에 또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무인기 같은 거 조사해보니까 북한이 한 게 맞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가 사실은 사드를 거기 설치해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혹시 이제 미국이 그런 것들을 북한이 한 것처럼 공작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역사가 또 반복돼서 미군이 이런 걸 혹시 이용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무인기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국방부 말을 믿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엔군에다가 합동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합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믿지 못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직은. 네, 일단은 뭐 국방부에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도 제기가 됐었던 문제들이 과연 그 비행기가 530여 킬로미터를 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근데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일단 북한이 했다. 그런 부분으로만 밀고 나가는 거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것도 북한이 한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조사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비행체라고 하는데 그냥 동네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비행기는. 근데 그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그냥 갖고 와서 그걸 개조한 정도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제품인 거죠. 성능 좋은 그런 완제품이라서 그건 사실 비행 능력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어떻게
원격 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 있다고 했었잖아요. 성주 사진. 네. 어떤 사진이 찍혀 있는지 아직 발표는 안 했거든요. 뭐 보안상 이유로 발표는 안 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매단 그 카메라가 그 정도의 성능이 가능한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성능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왜 달았냐. 그렇죠. 그렇게 500kg 넘게 한다면 안전하게 더 작은 모듈화된 카메라에다가 망원 렌즈를 붙여서 하는 게 더 상식적이거든요. 상식적인 설계인데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설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송병호 님이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 일단은 그 비행체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리고 추락을 해서 발견됨으로 해서 그 주한미군이라든지 이제 국방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이더가 그걸 못 잡는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필요해. 그렇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성주 사드 기지의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이거 의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상황 자체를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갑자기 서북 청년단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그 우익 집회를 해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가 치밀한 어떤 계획과 그런 걸 설계가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드 문제를 좌우익으로 생각을 하고 서북 청년단 애들이 떠드는데 사드 문제는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그 존립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까지 그런 프레임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포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풍토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TK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왜 거기는 이번 대선 때도 왜 굳이 2번을 찍나 뭐 그런 거가 그런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 학술적으로는 그 빨갱이라고 계속해서 그 프레임 씌우는 그거가 그 풍토에 남아 있는 거래요. 그 어떤 두려움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라서 적색 공포. 네. 그런 거를 계속해서 다시 끄집어내면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그게 먹힌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거죠. 아직까지 전쟁을 겪은 세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있었던 그 가난과 비참함을 겪은 세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반공 교육 세대거든요. 반공 프레임 엄청나게 예전에 뭐 김일성 그림 그리면 돼지, 늑대 뭐 해가지고 학교에서요? 웅변대회도 했어요. 정말요? 뭐 북한의 김일성이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웅변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많이 그런 부분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적색 공포. 야, 빨갱이들 어떻게 할 거야? 빨갱이들 득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망한다. 빨갱이들 오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덧씌우게 하는 게 그런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는 서북 청년단. 경찰에서는 이들을 집시법으로 보장해 줄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했었던 범죄들을 모아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송병호 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시사죠? 네. 이번 주 시사는 중국에서 중단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국에서 중단이 됐나요? 네. 사실 전에도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 다뤄주셨었잖아요. 찌러시님이.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잠깐. 둘 다 송씨네. 그러네. 아무런 바톤을 이어봤나요? 바톤을 이어봤나요? 뭐 그런 관련은 없고요. 네. 어쨌든 그런 사실 그거는 아실 거예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중국에서 못 들어간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사실 스트리밍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네. 유튜브, 페이스북.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중국에서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걸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저도 그런 지점을 좋게 생각하는데 파괴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매체인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주요 언론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웬만해서는 시민들이 그런 힘을 가지기가 힘든데 지금 상황이 점점 시민들이 그런 걸 나눠 갖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 메가 트렌드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역행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탄압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결국에. 네. 그쪽 논리는 그거예요. 어쨌든 거기는 공산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산당이 모든 그런 정보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즉시 완전 라이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제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외국 사이트들을 베낀 그런 작은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막 스트리밍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 얼굴 보면서 데이트 그런 걸 가상으로 해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막 접목돼서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아예 그 커다란 회사 3개를 딱 집어가지고 아예 거기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를 삼은 거죠. 시범 케이스로. 네. 그 중에 그 세 회사가 이제 시나웨이보, 펑황망, 에이시펀 이렇게 3가지 서비스인데 그냥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하고 음악 같은 그런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라이브 현황. 네. 그런 걸 아예 통째로 그냥 다 그냥 내리라고 한 거예요. 야, 근데 그거를 기존에 접했었던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중국은 또 인구가 많고. 그렇죠. 휴대폰 보급률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이미 올해 초에 3억 명을 넘었어요. 와.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와.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그냥. 네, 3억 명한테 그냥 워닝 갑자기 띄워버리는 거죠. 안 돼, 그냥. 네. 시나웨이보라는 게 이제 웨이보라는 회사의 서비스인데, 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웨이보 하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 1조가 증권으로 이제 다 증발돼 버렸어요. 야. 제 중국 친구들도 다 웨이보 쓰던데 완전 당황하겠는데 진짜? 네. 그냥 갑자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썼는데? 네. 쉽지가 않을 텐데 중국 정부가 참 무식하긴 무식하네요. 진짜 네. 무식하게 밀어붙이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되게 정보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보를 통제한다는 거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죠. 미국도 어느 정도 통제는 해요. 근데 좋게 사용될 수 있는 거를 완전 그냥 통제해버리는 거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다라는 무식한 방법이지 뭐 진짜. 그러니까 뭐 중국이 아직까지 공산주의긴 하지만 세계적인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많이 역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사실은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 중국 정부 저 바보들이라고 다들 생각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보전 방법이 가짜 정보들을 이제 막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정보를 그냥 막아버린 거지만 네. 이상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면은 오히려 진짜 정보가 묻히는 거가 사실은 더 고도화되고 누가 했는지 알아차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건데 네. 사실 요즘 언론이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 사드 한기를 올해 하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기를 허락한 것처럼 뉴스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뒤에 얘기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기를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하는 걸로 보고를 처음에 받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미 설치를 해놨느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는 것도 해체하고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런 전체 사드 설치 계획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올해 하반기까지 한 기를 설치하는 거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한 것처럼 뉴스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나간다든가 네, 일제히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방금 송병호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되는데 저도 최근에 봤었던 그런 기사를 이제 기사 내용은 안 봐요. 기사 제목들을 보거든요. 어디 일보 이렇게 뜨잖아요. 네. 보면은 최근에 저도 그런 걸 하나 분석을 했었던 게 강경화 장관 대통령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목들이 다 강행이야. 강행이라는 거는 어감이 뭔가 반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그녀가 쌓아왔었던 업적들을 봤을 때 충분히 외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부분 사과를 하고 그 해명을 할 부분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목은 강행이야. 그런 부분을 보면은 방금 송병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공산주의의 중국보다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 우리 사회가 그런 언론 통제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언론 세력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 잘못된 타이틀, 네.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대로 그 김광진 그렇죠. 네, 그런 거 잘못 나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신문도 다 똑같이 쓰고 그 긴급 뉴스 타이틀 나오는 그런 영상으로 나오는 것 타이틀에서도 똑같이 된 걸 똑같이 다 써가지고 잘못된 게 다 똑같이 나가는 그런 방송 사고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그 언론 자체가 완전 통일돼 있다는 그런 느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문화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현재. 네, 그게 어떤 정보의 감옥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데스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그 통신사에서 나오는 기사를 그냥 컨트롤 카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그냥 퍼뜨리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 편집 약간 해가지고 그냥 퍼뜨리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파파이스에서도 다뤘지만은 그 검증 안 된 트럼프가 화를 냈다는 검증도 안 된 뉴스가 타이틀을 장식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나치게 이렇게 띄우는 방송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날에 그 다른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 일제히 까는 기사를 막 내기 시작했을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띄워와 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그 심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언론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까지 믿진 않았었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썩었나. 근데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여실히 다 봤었잖아요. 그런 언론들의 행태, 작태들을 봤었고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각이 됐었고 그 유가족 분들도 거기서 많은 그 자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언론은 믿을 수 없는 그 언론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혔는데 방금 송영님 또 오늘 그 중국 스트리밍 중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믹스를 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관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니들이 떠드는 대로 다 믿지 않아요. 니들이 떠드는 대로 믿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서북청년단 류의 인간들은 믿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은 너희들이 쓰는 그 컨트롤 카피 컨트롤 V의 기사들을 비판하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다. 이놈들아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이 좀 과격하게 세게 나가는데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제가 많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 중국 정부의 스트리밍 중지 관련한 현 대한민국의 언론은 과연 이렇게까지 귀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예, 금주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시사 두 번째는 양세병님이 이제 양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아니에요. 예,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이번 제목은 금메달을 따면 기초수급 박탈입니다. 금메달이요? 네. 올림픽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올림픽 말고 장애인 올림픽으로 그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네, 이게 패럴림픽이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의 올림픽 경기예요. 네. 이게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개최되고 이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또 열리게 될 텐데 이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 선양을 한 장애인 선수가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국위를 선양했다고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어요. 8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버려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을 탈락시킨 건데 네. 이 선수가 정호원 선수라고 뇌병변 1급 장애인이에요. 네, 그래서 장애 정도를 따졌을 때 그 기초수급 대상자였는데 네네. 이거를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를 통보받아가지고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뇌병변 1급이면 중증장애잖아요. 네, 뇌병변이 그 뇌성마비나 뭐 이런 쪽 뇌졸중이나 이런 쪽을 다 합하는 말인데 네. 굉장히 중증이고 또 이 한국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종목에 굉장히 최강자세요, 이분이. 아, 그래요? 네, 보통 보치아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한테 생소하실 텐데 네.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표적구와 공을 같이 던져서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서 승패를 겨루는 경기인데 이 정호원 선수가 지난해 리우 패럴림픽 보치아에서 개인전 금메달 그리고 페어 은메달을 땄어요. 그 외에도 2008년에 베이징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굉장히 한국 보치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네. 포상금 8천만 원을 받은 게 원래는 장애인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서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연금을 받아도 원래는 기초생활수급권이 유지되게 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포상금은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정우원 선수가 매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건데 원래는 60여만 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60여만 원의 수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생활권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과 주거 혜택도 이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특급 선수고 진짜 보치아에서는 한국 최고의 선수이지만 이게 실업팀 소속이 아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 지원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원래는 연금하고 기초생활권으로 일반 생활을 해오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로 얻은 척추 측만증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을 하게 된 거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분을 담당하셨던 권철현 코치님이 이 부당함을 토로를 하기는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원래는 기초수급자가 부양 능력이 없고 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득 인정의 기준 같은 거를 따져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국위 선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올림픽을 나가는 그 선수로 활동을 하는 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혼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일이지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아닌데 그 포상금 8천만 원 때문에 기초수급 5년 제외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생존권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럼 이제 평생 기초생활 수급만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이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기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뭐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 복지국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에서 과연 벌어질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재산을 늘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재산을 늘리는 것도 만약에 뭐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네. 지속적인 뭔가가 됐을 수입원이 때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된 거면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포상금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걸 뭐 계산하고 있는 것도 웃기지만 매달 60여만 원의 수입원을 5년간 12달 동안 받는다고 하면은 3,6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국위선양을 한 선수 거를 뺏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네티즌 말한 게 저는 되게 공감이 됐는데 기초생활연금은 그의 사회적 권리고 리우 메달 포상금은 그의 성취에 따른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네티즌이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보치아 선수들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대요. 그래서 정 선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최근 기사를 뭐 검색해봤을 때 아직 뭔가 확정난 것은 없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좀 문제시 삼고 다른 선수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얘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다행이기는 했어요. 아니 이거 누가 무서워서 금메달 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메달로 연금 받은 거면 상관없는데 포상금을 받은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있나?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뭐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보너스를 받았어. 보너스, 야 너 오늘 이번 달 일 잘했으니까 보너스야. 그러고 대신에 보너스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월급이 없어.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패럴림픽 선수들이 평소에 국가로부터 뭐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큐나 이런 프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사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력으로 그 올림픽을 준비를 해서 출전을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려는 못 해줄 망정 그런 의욕이나 그런 꿈 자체를 짓밟는 행위죠. 네, 이게 또 2018년도에는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당연히 평창 패럴림픽도 열리는데 많은 그 운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장애인 선수들이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사기가 떨어진다던가 약간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시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나 공무원이나 현장으로 좀 나가라고 테이블에서 진짜 이 탁상 공론도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분은 포상금으로만 생활을 하라는 건가요? 앞으로 뭐 수입원이 이거 말고 없을 거를 아마 당국도 알고 있을 텐데 뭐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제 생각에는 패럴림픽 선수촌 같은 걸 만들어서 기초 수급이 없더라도 박탈당하더라도 아예 거기에서 복지가 다 되는 거죠. 기본적인 복지가 다 되는 거죠. 거주의 안정을 일단 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실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생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그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정책 제안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양세병님이 이 얘기를 가져오신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일단은 뭐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일종의 국가 폭력입니다. 이분을 10년 넘게 지도했던 그 권철원 코치님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건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제자를 올림픽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런 기막힌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빨리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정우원 선수분께서도 기초 수급자에 다시 뭐 해당이 돼서 평소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는 올림픽 영웅들, 올림픽 스타들을 많이 기억을 하죠. 그렇지만 정작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뒤에 치러지는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했었죠. 그 부분은 보도하는 보도 채널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었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것 같고요. 피해를 보신 정호원 선수가 다시 용기를 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국가와 사회에서 시스템 제도를 그렇잖아요. 이런 진짜 그 올림픽에서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게 이 정호원 선수 개인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영광이잖아요. 국위선양이라니까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올림픽 선수들은 스포츠 스타가 되면은 많은 부와 영광을 얻죠. 근데 패럴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이 모순적인 구조가 타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금주의 시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소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정유라 씨 이화여대 특혜 비리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들 사이의 오간 막말들은 국민을 또 한 번 씁쓸하게 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정 씨의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에게 아나무인의 행태를 보이며 폭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청담고 체육교사 A씨는 체육특기생 대회 출전 제한 방침을 설명하자 최 씨가 나이도 어린 게 시건방지게 말대꾸냐며 막말을 퍼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이 같은 증언에 선생님도 성격이 까탈스럽고 학부형을 하대하지 않았냐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의 이화여대 지도교수였던 한모 교수에게도 법정에서 제적 대상 발언 여부를 따지며 함 교수가 진짜 거짓말 잘한다고 하자 저도 교수님 같은 분을 처음 본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학사특혜의 공범인 류철균 전 이대 교수는 법정에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정 씨의 학점과 출석 편의를 봐주자고 말한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김 전 학장은 소설을 쓰는 건 알지만 어떻게 없는 얘기를 만드냐고 비판했고 류 교수 역시 학장님도 교수냐며 이렇게 뻔뻔스러우실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화물칸에서 불이 나 선체 일부가 탔습니다. 수색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세월호 진입로 확보 작업 중에 불꽃이 튀면서 선체 2층 선미 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현장 소방대원이 곧바로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색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타가 됐던 혼인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10,000통 가까운 항의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의 사퇴 발표 이후 문자 폭탄이 그 이전에 비해서 50배, 100배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특히 야당 의원에게 쏟아지는 항의 문자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는 쪽은 문자 폭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문자 행동으로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분분한 논란 속에 문자 행동 내 손 안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SNS 주소 등을 모아놨습니다. 이메일이나 댓글, 쪽지 등 원하는 방식을 골라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번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까지는 저희가 수집을 안 했고요. 문자 폭탄이 생긴다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IT 발전을 시민 정치 참여로 연결하자는 취지인데 문자라면 진저리가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이게 그 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공범 문제가. 네. 지난주에 방송됐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다뤘었고 관련해서 이 범죄가 시작되는데 일종의 그 장소 제공이 됐었던 게 SNS 상에 있는 가상 사이트?
네,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어떤 채팅 앱이라고 처음엔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짧게는 뭐 며칠 아니면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에 자신을 이입해서 그 캐릭터끼리 어떤 뭐 대화도 나누고 상황도 설정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또 표현하고 그러는 커뮤니티거든요. 이게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고 또 약간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거기서 뭐 성인물도 있고 뭐 학원물도 있고 한데 K양이랑 P양이 활동을 했던 곳은 그 고어물이라고 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친해진 걸로 알고 있죠. 자켓 커뮤니티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자기 캐릭터 그 줄여서 자켓라고 이제 하는데 그 캐릭터를 자기화한다고 하죠. 이게 자기 캐릭터를 그리는 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가장 뭐 일반적인 건데 자켓이라고 해서 거기에 본인을 이입하는 거는 보통 제 주변에도 흔히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막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도 그림을 좀 좋아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좋아하고 현실 세계에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 작가님이 이생망을 소개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하니까 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없다. 어차피 나는 지금 뭐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적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친구 관계 가족들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떤 이상형을 가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상향에 빠져드는 게 이게 좀 흔한 거였어요.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저는 그나마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는 편이어서 그걸로 이렇게 대학 생활을 뭔가 그려지고 이러면서 좀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뭔가 빠져나갔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캐릭터들이 비현실적으로 잘생기고 이쁘고 비현실적으로 능력이 좋고 비현실적으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을 보통 많이 그리면서 만나면 그 캐릭터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중에서도 조금 어떤 친구는 좀 심하다. 그 친구는 너무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서 친구 관계도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보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고어물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언제 저한테 그 친구를 저주하는 뭔가 그런 거를 직접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멀리 갔다 좀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 친구랑 좀 멀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중학교 때 가정 환경이나 친구물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한 여름입니다. 오늘 32도까지 서울 올라간대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캡처를 해놨는데 광주와 대구의 한 가정집들에서 바나나가 익고 있대요? 바나나가 자라가지고 녹색으로 됐는데 정말요? 그 따가지고 익히면 뭐 노란 바나나 우리 먹는 것처럼 열대네 열대. 그러니까 열대 우림기후 속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어머. 점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날씨가 그 습도가 높고 그 날씨는 덥고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어제는 습도가 되게 낮아가지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도 의외로 별로 덥지 않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건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밤이랑 새벽에는 썰렁썰렁하고 그리고 이제 한낮에는 진짜 찌는 듯한 더위가 오는데 이거 날씨를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날에는 모쪼록 건강 조심이 최고죠. 맞아요. 더위 먹을 뻔했어요 정말. 그럼요. 큰일 나요. 가급적이면 낮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날씨 얘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세병님이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방학을 했고요. 와! 방학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아티스트까지 뭐 얘기할 만큼은 아니지만 뭐 만화를 그리게 어디서 돼가지고 네, 이제 방구석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만화만 그리면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 웹툰 그 도전 웹툰 하셨었잖아요. 네, 잠깐 하다가 교수님이 이런 거 하류 문화라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잠시 못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럼 교수님이 안목이 없으시다. 다행히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걸로 보여드렸는데 기업에서는 뭐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패널들한테만 공개를 했었던 웹툰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웹툰 괜찮다. 제가 그래도 웹툰을 많이 보고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괜찮은 소재도 괜찮았고 그림체도 개성이 있다. 요즘은 이제 그림 너무 화려하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임팩트 있는 그림체를 원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말년 이런 그렇죠. 사람들 얼마나 임팩트 있어. 맞아요. 딱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려보면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개성 있는 그림체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 그림체 되게 좋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웹툰 쪽에서도 진출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네. 송병훈님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프로그램 만들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 가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K값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했었던 개표 상황표를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야,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해. 기본이죠, 요즘. 공대생. 그럼 뭐 나 같은 사람 기본도 안 된 사람이야? 기본. 아니, 공대생들이. 네, 그래요. 하여튼 송병훈님이 제가 봐도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나름 이렇게 뭔가 지식을 기술로 접목하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고 특히 그 지식을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좋은 지식, 그 선한 지식을 자신의 기술에 접목해가지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런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잘 되면 한턱 쏘시는 걸로. 좋은데? 두 턱? 물론 쏴야죠. 네, 그래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오늘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다음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어요, 우리가. 근데 네.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좋은 성과를 약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전에 윤병세가 하도 말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실망감이 많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소요방송 78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입니다. 예, 지난 3월 29일이었죠. 인천 연수구에 있는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피의자 K양이 유괴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시신을 은닉한 죄로 현재 체포가 되어 있었고요. K양 말고 P양이라는 그 공범자도 체포가 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최초 진술에서는 K양이 P양의 존재를 은닉을 했다가 결국에는 P양의 존재가 그 경찰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엔 또 K양이 P양을 덮어주기, 옹호해주기 약간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다가 6월 23일이었죠. 어제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원래는 조현병이다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하면서 정신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진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되는 그 신문에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막판에 그 휴대폰에서 남아있던 그 네. 복구가 된 거죠. 네. 그 피양과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기록 때문에 이제 자기도 더 이상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양의 존재가 나왔는데 현재 불만 많은 친구들이 뭔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친구들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존중을 엄청 해주고 서로 칭찬을 엄청 해주거든요.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실에 나는 비참하고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커뮤니티에서는 높은 존재로 추앙받는다. 네,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 그림을 주변 사람들보다 좀 잘 그리고 말도 약간 어른스럽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아니었지만 다른 카페에서 저를 되게 막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해줬거든요. 저는 약간 일진이나 이런 애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고 되게 과거에 한번 말씀하셨죠. 위축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되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신 자아가 뭔가 제대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빠지게 굉장히 쉬운 문화인 거죠. 그 어차피 현실 세계도 세계고 가상 세계도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내가 부각되는 존재니까. 네, 네. 모든 사람은 보통 기본적인 욕구가 그거 있잖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이런 세계에서 자신이 돋보이는 존재가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캐릭터 커뮤니티 같은 게 양산이 많이 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K양 같은 경우에도 이 커뮤니티 때문에 뭔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부르짖힌 역할을 분명히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만난 인연,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이런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K양의 범행 동기가 P양의 사주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K양이 진술을 번복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네. 굉장히 중2병 네, 맞아요. 같은 진술을 했는데요. 네. P양이 내 안에 있는 잔혹한 인격체 죄의를 끄집어내 살인하게 시켰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네. 그런 거 자기 안에 어떤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가 살인자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P양이 말로 구슬려서 그 인격체를 꺼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로 다중 인격체인지 그거를 정신 감정을 해보면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상상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인격체가 여러 개 있다고 상상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인격체를 본인한테서 원하는 그런 거를 자기가 맞춰줬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거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진술이죠. 네, 저도 후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 커뮤니티를 하는 친구들이 영화나 약간 소설 같은 거에 뭔가 특이하고 멋있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어떤 그런 설정을 동경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내 안에 뭔가 또 다른다. 약간 그런 거를 동경해서 약간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지 실제로 자아분열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K양이 진술을 번복을 했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진술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송병호님이나 양세병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변호인단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인단이 일단은